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실질적인 측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메인 스피커를 측정을 할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인 스피커를 측정을 할 때 이건 바이앰핑도 있고 여러 가지 트라이앰핑도 있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 간단한 측정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마이크로 여러분들 메인 스피커를 측정하는 것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스피커를 측정을 할 때에는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여러분들 스피커에서 한 1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마이크를 놓고 스피커 자체가 나오는 소리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측정치의 값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해서 1m 정도 떨어졌을 때의 소리가 이렇다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객석의 위치, 사람들이 어디 앉아서 듣는가, 그 듣는 위치로 마이크를 옮긴 다음에 옮긴 위치에서 또 다른 측정을 해서 그래프를 계속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측정의 값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내가 여기에만 있을 거야가 아니라 그 장소가 여러 사람이 앉는 장소라면 사람이 앉을 만한 장소에다가 측정 마이크를 옮겨가면서 여러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되어 있는 캡처되어 있는 값들을 갖고선 스마트에서 평균도 낼 수 있어요. 평균을 내서 평균 값으로 이 스피커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수치를 갖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프로세서를 이용을 해서 이것을 튜닝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일단은 풀레인지 스피커 같은 경우는 튜닝할 수 있는 게 EQ라는 거, 필터라는 거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필터를 이용을 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파수를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모든 스피커가 20Hz에서 20000Hz까지를 잘 재생을 해주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생을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파수 대역을 어거지로 힘들여서 계속 그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드라이버들이 무리해서 동작을 하다 보면 자기가 잘 낼 수 있는 그 위에 있는 좋은 소리들을 망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서 측정을 놓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 스피커는 어차피 70Hz 이하는 안 나오네. 그냥 필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틀었을 때 재생했을 때 아무런 소리가 안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그 밑에는 신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필터를 이용해서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스피커는 조금 더 여유롭고 좀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자르시 잘라갖고선 거기 밑에가 완전히 다 안 나오게 한다기보다는 정말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대역, 정말 이 밑은 절대로 필요 없어 하고 대역에 필터를 걸어서 스피커도 보호하면서 스피커가 편안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첫 번째로 놓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EQ를 통해서 스피커를 평탄화 작업을 하면 됩니다. EQ를 갖고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물론 더 많은 것을 봐야 되지만 영상을 통해서는 간단하게 보여드린다면 튀어나와 있는 소리들 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먼저 없앨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심하게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낮은 주파수부터 정리하기를 권장을 해 드릴게요. 어떤 소리가 낮은 주파수에서 100Hz에서 문제가 있어서 부스트가 돼 있다고 치면 그 부스트되어 있는 그 효과 때문에 거기에 배음들이 같이 부스트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Hz면 200Hz, 300Hz, 400Hz 이런 식이죠. 또는 400Hz가 부스트가 돼 있으면 800Hz, 1600Hz, 1200Hz, 1600Hz, 2000Hz 이런 식으로 배음들이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가장 낮은 주파수부터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을 하면 많은 EQ를 쓰지 않고선도 위쪽이 정리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EQ를 사용해서 정리를 한다면 가급적 낮은 주파수부터 EQ 필터를 걸어서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무조건 플랫하다고 해서 소리가 좋게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플랫한 반응을 추구를 해서 원음과 측정되는 값이 정말 플랫하게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되게 좋겠죠. 하지만 그거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EQ는 적게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겟 라인을 맞출 수 있도록 튜닝하는 것이 키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좋은 소리가 나올 때까지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소리가 출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앰프에서는 레벨을 조금 올려서
프로세서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확인했고요. 실질적으로 스피커가 나가는 것을 앞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상에서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는 측정하는 스마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 프로세서, 스피커 매니지먼트 프로세서를 USB로 연결을 해서 장비를 컴퓨터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입력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출력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컴퓨터를 놓고선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EQ를 조정하는 것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측정에서 나오는 값을 보고선 EQ를 조정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너레이터를 켜고요. 이 DSP 프로그램 상에서 이 출력부가 내가 만지는 데가 어딘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뮤트를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네, 이렇게 뮤트를 해봤을 때 소리가 끊긴다면 이 출력부를 지금 만지고 있는 거죠. 다시 켜지고 꺼지고, 그렇다면 이 출력부에 선택을 누르게 되면 이 출력부에 대한 EQ나 필터 값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터가 링크위츠 랠리 필터가 지금 120Hz에 걸려 있고요. 42dB 옥티브의 슬로프 각도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잘라낸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을 40Hz로 이렇게 낮추게 되면 필터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가 다른 소리를 전혀 내겠죠. 한번 이렇게 된 상태의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저음이 더 생성이 되고 있죠. 아까는 여기 한 120Hz에서 뚝 잘려서 소리가 안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쪽이 소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잘라낼 수도 있고 원하는 소리를 늘릴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 문제가 되는 대역대라는 게 이 부분이 만약에 좀 많은 것 같다고 해서 여기를 좀 줄이고 싶다고 한다면 이 500Hz를 중심으로 조금씩 내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필터 값을 잡아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필터를 잡아서 소리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원하는 소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지게 되면, 지금 막 만졌지만 만지게 되면 소리가 변한 게 보이시죠? 이 그래프 모양대로 보이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운드를 이 프로세서를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볼록 나온 것 같아서 한 500Hz 근처부터 전체적으로 조금 줄인다고 치면, 얘를 500Hz 근처에 놓고 폭을 넓히고 얘를 잡아서 이렇게 낮추면 전체적으로 내려갔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스펙트럼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튜닝을 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 설정에서 이제는 페이즈라는 것을 한번 켜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즈를 켜게 되면 이 페이즈는 위에 표기가 되게 되어 있는데 주파수 대비 시차를 표기를 하는 건데요. 그 시차를 360도라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파형이 한 바퀴 도는 사이클에 따라서 얼마만큼 뒤틀어져 있느냐, 시차가 나 있느냐를 그래프로 표기해 주는 겁니다. 시차가 정확하게 맞는다면 가운데 있는 0디그리에서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막 들쑥날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측정하는 마이크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차가 생겨버린 것이죠. 이 시차를 먼저 없애야 됩니다. 시차를 보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페이즈 기능을 키려면 시차 보정하는 이 딜레이에서 이
오토 스몰 버튼, 딜레이에서 오토 스몰 버튼이나 오토 라지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장수가 작기 때문에 오토 스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딜레이가 자동 측정이 됩니다. 눌러보면 딜레이 값이 측정이 되고요. 9.12ms의 시차가 있고 그 폴라리티, 극성은 포지티브, 정상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표기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서트 딜레이를 눌러서 딜레이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페이즈가 정확하게 표기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별 편차는 0이라는 기준에서 약간의 편차가 이렇게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파수에서 시차가 0디그리에 다 있어야 되는데 0디그리에 대부분 있지만 여기서 조금 틀어지기 시작을 해서 시차가 발생하는 거죠. 틀어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뒤틀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500Hz부터 16kHz까지는 그나마 시차가 크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부터는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페이즈입니다. 트랜스퍼 펑션에서 스피커를 튜닝하는 것은 조금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어요. 뭐 더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에서 스피커를 열고요. 지금 보게 되면 아까 막대 그래프로 보던 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제 저역에서부터 커팅하는 것들을 좀 해보면 되는데, 지금 봤을 때 먼저 정리를 하자면 125Hz 밑에 한 요 정도부터는 잘 재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111 아래쪽으로는 잘 재생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커팅을 해내고 요 위에를 갖다가 좀 잘 살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필터를 들어가 있는 필터가 한 24dB 일반적으로 하는 24dB 옥테이브로 하고요. 120Hz 정도로 설정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 정도는 커팅을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가 남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 부분이 한 550Hz 정도가 되니까 여기를 프로그램에서 필터 하나를 선정을 해서 550Hz, 밴드위스는 0.3으로 하고 뭐 마이너스 한 3 정도 해서 이렇게 레벨이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측정 값에서 정리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정리를 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소리를 만드시면 돼요.